각이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나 심판 안진원입니다. 네. 억지로 아웃퍼폼에 성공. 야, 점심까지 저거 아니었거든요. 아웃퍼폼 아니었는데 시장이 막판 밀려가지고 아웃퍼폼 됐어. 나 진짜 속상해. 네. 아니 갑자기 처음 시작할 때마다 생각이 들었는데 요거 너무 잘 맞는데 쪽집게는 왜 이렇게 못 맞추실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네요. 금요일마다 너무 안 맞는 게 재밌긴 한데 계속 안 맞으시더라고요. 이러고 있잖아, 긴장하고. 여기서 시작을 하니까 시작점이 잘못된 거야. 네, 타이밍 잘 좀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오늘 시장은 별로 재미없었죠. 그렇지만 이제 미국의 하락을 보셔서 깜짝 놀라셨던 분들은 그나마 좀 평안한 하루가 아니었을까 싶긴 합니다. 네. 사실 오늘은 조금 기특해요. 아시아가 다 별로 좋지 않거든요. 일본이 0.8% 정도 하락했고요. 네. 홍콩 0.35% 하락, 상해도 0.4% 정도 지금 하락 중인데 한국은 0.4% 올랐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코스닥은 그냥 보합으로 끝났고요. 오늘은 개인이 한 3천억 정도 코스피에서 순매도를 했고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수를 했습니다. 네. 예, 코스피에서 외국인 1,000억, 기관은 1,900억 정도 순매수를 하면서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환율이 이제 중요한데 특별히 환율에서 아직 시세를 보여주지 못하는데 네. 저는 시나리오 중에 다양한 시나리오 중에 한 개가 유로 강세로 인해서 달러 약세가 나타나고 그로 인해서 원화 강세가 나오면 외국인들의 태도가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게 하나의 그 시나리오거든요. 그렇죠. 저도 같은 생각을 해서 이번에 유럽이 50bp 올리면 좀 달러가 약세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환율도 지금 1,300원, 1,300 오늘도 13원 정도로 마감을 했거든요. 이게 안정화될 때가 됐는데 그래야 외국인도 들어올 텐데 하는데 아직 안정화되는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외국인들이 그래도 빠져나가진 않고 있어요. 네. 조금씩 들어오고 대신 있습니다. 일본 엔화가 강세였어요. 이번에는 일본 엔화가 강세를 가면서 상대적으로 N1은 94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960원까지 오기는 했습니다. 네. 원자재 시장에선 특징이 WTI가 지금 93불대 많이 하락을 하고 있고요. 천연가스는 좀 올라오고 있어요. 8.4불 정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천연 가격 진짜. 천연가스 진짜. 네. 그리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곡물 수출 관련된 합의를 주말간에 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곡물 가격이 조금 밀 가격이 특히 소매 가격이 하락되고 있는데 뭐 바로 다음 날 또 뭐 한국에 폭격을 했다는 소식 때문에 뭐 많이 안정화되진 못했습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국 오늘 채권 시장이 꽤나 많이 빠졌습니다. 채권 시장이 지금 10년물 기준으로 8.8bp, 5년물도 6.4, 3년물도 5.5. 금리가 하락했죠. 네,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미국 따라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왜냐하면 지금 2.7대까지 떨어졌거든요. 10년물 공기가.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따라간 것 같은데 채권 사신 분들을 되게 쾌재를 부르겠어요. 10년물이 3.6인가까지 갔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까지 급할 게 없다라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오늘 섹터도 사실 최근에 계속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하는 업종만 위주로 계속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열리고 있는데 오늘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운수장비 섹터가 2.1%로 제일 많이 올랐는데요. 뭐 방산주도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현대기아차 많이 올랐는데, 뭐 오늘도 외국인이 현대기아차 위주로 좀 순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네, 아침부터 많이 눈에 돋보이게 사더군요. 네, 다른 업종은 큰 특징은 없고요. 뭐 섬유유복과 전기가스가 좀 올랐고, 뭐 천연가스 가격이 좀 올라온 거 영향 때문에 뭐 한국가스공사, 뭐 한국전력, SGC 에너지가 좀 상승을 했습니다. 섬유유복에서는 뭐 신원, LF, FNF 다 2%대 상승을 했고요. 제일 많이 하락했던 건 의료정밀 섹터인데 뭐 별로 많이 하락하지도 않았습니다. SD 바이오센서가 1% 정도 하락을 했는데 확진자가 조금 증가세가 완만해진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계속 계단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빵 점프했다가 일주일 동안 조용했다가 빵 점프했다가 조용하다가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지금 약간 조용한 그 와중에 끝이라서 또 폭증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조금 완만해진 모양새 때문에 최근에 뭐 일동제약도 일본온 그 시오노기 제약과 같이 하고 있던 게 좀 승인이 보류됐죠. 그러면서 계속 이제 약세를 지속하고 있고요. 뭐 코로나 관련주들 다 최근엔 좀 조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번에 걸린 분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목이 따끔따끔 목이 좀 많이 아프다고 가래가 좀 많이 낀다고. 그건 원래 증상 아닌가요? 예, 좀 그렇고 대신에 기침은 아직 조금 더 지켜봐야 돼. 우리는 기침 때문에 정말 고생 많이 했죠. 네, 힘들었죠. 목이 너무 간지러워가지고 막 기침이 수시로 나왔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기침까지는 아니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보다 약간 덜한 것 같아요. 근데 아프긴 아픈가 봐. 예. 확실히 예전보다는 치명률도 많이 내려갔지만 그 통증도 조금 많이 내려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많이 퍼져도 그 뭐 15만 명 넘는다 이런 전망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돼도 뭐 거리두기가 과거처럼 이렇게 빡세게 다시 진행이 되진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여튼 뭐 증상이 약하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보험 섹터도 조금 하락했고 기계 섹터도 뭐 조금 하락한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업종으로는 보험과 기계도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네, 방산주 이야기를 하면요. 폴란드 수주 기대감이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폴란드 공군에서 기존에 운용하던 전투기는 이제 우크라이나에 공여를 한다 이런 소식들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부족한 만큼 이제 신규 무기는 한국으로부터 조달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뭐 K2 전차는 2030년까지 450대 구매하고 나머지 370대도 추가로 구매하기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올해 말 기준으로 금액으로는 14조 원 수준 수출 계약이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총 규모로는 한 25조 원까지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한화디펜스하고 27일에 무기 구매 업무 협약을 체결한 후에 8월에서 9월쯤 실무 계약을 체결한다라는 뭐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뭐 조단위 계약인데 주가가 뭐 그냥 찔끔 올랐네요. 네. 야, 참. 근데 최근에 좀 많이 올랐죠. 네. 아 우주 항공우주나 저쪽은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 한화 계열은 화가 나네. 진짜 안 오르네. 아니 이거 지금 한화 쪽 얘기잖아. K2 전차면.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넥스원 뭐 이런 건데, 야 참 그렇네요. 네. 네. 근데 어쨌든 폴란드가 되게 급한가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현대기아차 최근에 지금 상승세를 계속 조금씩 매일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미국 조지아주에서 현대차 공장 지어주면 2.4조 원어치 재산세 감면 등을 통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주기로 합니다. 2.4조 원이면 얼마나 큰 거냐면 총 여기에 들어가는 투자액이 55억 달러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 한 3분의 1 정도 수준을 돌려받는 수준이라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규모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호실적이 나왔죠, 2분기에. 근데 이제 그 원인을 보면은 믹스 개선 효과 그리고 환율 효과 덕을 좀 많이 봤고요. 네. 그 대신 판매량은 줄었지만 앞으로 좀 반도체 부족이 해소되면 일단 뭐 남은 하반기 동안은 판매량도 늘어나고 가격도 조금 올라가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실적 기대감도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현재 4분기 출시 예정인 그랜저 7세대 모델 예약자가 3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거 혹시 보셨어요? 이미지? 못 봤습니다. 과거에 예전에 각그랜저 그 형태로 다시 넘어갔어요. 비슷하게 나왔는데 진짜 각그랜저 같이 생겼어요. 일단 이미지는. 네. 네, 그래서 그것도 인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각그랜저 하면 모래시계 생각나네. 네, 모래시계 때 참 날렸던 자동차죠. 네. 그렇죠. 과거의 사실 부의 거의- 상징. 그 거의 엔진 그 일본 미쓰비시 걸 건데 그게 많이 그 격세지감이에요. 많이 발달했어요 지금. 네. 그리고 6세대 그 전 모델도 물론 인기가 많았죠. 근데 지금 출고 지연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6세대 예약자는 아직도 5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중에 한 3만 명 정도는 7세대로 전환 계약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전환 계약을 진행하면 그냥 바꿔주는 게 아니라 가격을 더 내야 되죠. 그래도 전환하겠지. 그래도 전환하고 6세대 있습니다. 받는 순간 중고차 값이 확 떨어질 텐데. 맞아요. 그래도 그랜저를 예약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4,5천만 원대 굉장히 큰 금액을 이제 차량에 쓰는 건데 그랜저가 4,5천만 원이야? 옵션 넣으면 그 정도 하지 않을까요? 깡통이 아마 3,500 이 정도 할 텐데 옛날에 2,700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랬었던 기억나네. 요즘은 뭐 4천만 원대는 훌쩍 넘으니까요. 많이 올랐네. 네. 그래서 해외차를 많이 사는구나. 가격이 비슷하니까. 그렇죠. 국산 자동차하고 이제 수입산 자동차하고 가격 격차가 많이 줄었죠. 네. 아반떼도 1,500만 원대가 있었는데 그것보다 훨씬 비싸겠네요. 네? 아반떼요? 아반떼. 가격 많이 올라왔다고요? 예, 그렇겠네요. 1,500 우리 때 1,200, 1,500인가 그랬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좀 더 비싸겠죠. 그러니까요. 예. 네. 근데 이제 6세대 예약자는 뭐 4천만 원대 이렇게 차를 주고도 신차 받자마자 이게 구형 모델이 돼버리면 슬프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7세대로 아마 많은 분들이 전환을 하는 것 같고요. 전환을 하면 돈 더 내니까 현대차 입장에서는 피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고 차량용 반도체 조금 해소가 되면서 생산 차질이 좀 벗어나면 Q까지 늘어나면 2분기에 나타났던 실적 효과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현대차, 기아, 뭐 현대모비스, 만도, 현대위아 다 막 1에서 3%대까지 오늘은 좀 움직임이 좋았고 외국인 순매수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대우조선해양이
파업 종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좀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네. 뭐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뭐 임원진 뭐 그만두라 이런 네. 네, 노이즈도 있었던 것 그 같고요. 뉴스 나오자마자 마이너스 전환하더라고. 그 분리매각은 원래 사전에 그 신문에 나왔기 때문에 그 뉴스 나오고는 빠지나 했는데 올랐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뉴스 나오고 떨어지더라고요. 사장 네. 물러나라. 네. 아무래도 뭐 사장 물러나는 게 악재로 반영을 할 만한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노이즈가 경영을 잘했던 사람이면 악재고요. 경영을 못했던 사람이면 호재죠. 저는 근데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근데 어쨌든 이런 노이즈를 시장이 지금 회피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업 종료하자마자 LNG선 추가 두 척 수주 계약도 나왔습니다. 유럽 선주로부터 척당 계산해 보니까 2억 4,750만 달러이더라고요. 최근의 성과 대비 높은 가격은 아니지만 뭐 2026년도 하반기 인도 예정으로 두 척을 추가로 계약을 해서 올해 64억 달러 수주 확보를 했거든요. 네. 올해 목표가 89억 달러니까 72% 정도는 벌써 달성을 했습니다. 지금 특징이 대우조선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번 거까지 다 100% LNG예요. 올해 수주받은 게 거의 다. 예, 거의 100% LNG니까 제가 보기에는 유럽 가스난과 미국 가스 팔기의 최대 수혜 기업인데 주가는 똥값이네요. 예. 왜냐면 LNG만 투자하잖아. 근데 LNG선이 엄청나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군. 지금 미국의 마수에 러시아가 빠져 들어간 것이다. 러시아는 유럽하고 그냥 잘 거래를 하기 원했고 지금도 돈 잘 주면 잘 준다. 지금 뭐 금융 제재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못 받으니까 안 주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물론 이제 침략 전쟁을 했던 거는 분명히 문제가 심각한 일인데요. 근데 에너지 관점에서만 보는 분들 중에서는 지금 이게 러시아가 걸려들었다. 지금 오히려 러시아는 많이 팔고 싶었으나 제 가격을 다 못 받아서 오히려 손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네. 네. 미국에서 뭐 천연가스 이거 수출하는 업체들은 돈을 굉장히 많이 벌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대우조선해양이 4% 정도 하락을 했는데 다른 조선주들은 뭐 양호했습니다. 현대중공업, 현대미포,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은 소폭 플러스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태양광 소재 폴리실리콘 최근에 가격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죠. 올랐습니다. 네. 무슨 원자재 가격 다 하락 안정화되고 있는데 네. 얘만 이렇게 올라가서 좀 이상하긴 했는데 통일하는 회사 아주 좋았죠. 네,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도 가만두진 않은 것 같습니다. 가격 규제한다라는 소식이 블룸버그에서 이제 보도가 나왔고요. 중국이 폴리실리콘 가격에 개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이제 전 세계 폴리실리콘 시장이 한 80%까지 많이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가격 통제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이 보도대로 중국 정부가 나선다면 가격이 좀 꺾이지 않을까? 시장이 전부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OCI 폴리실리콘 만드는 회사니까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면 뭐 타격을 받겠죠. 7월 25일까지는 가격이 똑같은데요. 네. 가격이 똑같습니다. 지금 7월 21일부터 25일까지 가격이 똑같이 유지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빠진 건 없습니다. 네, 아직은 개입은 안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OCI가 8%나 하락을 했고요. 요걸 소재로 이제 태양광 제품 만드는 한화솔루션과 현대에너지솔루션은 6%대, 10%대 많이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비덴트라는 회사가 상한가를 갔는데요. 빗썸 지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가상자산거래소 FTX라고 하는 곳에서 빗썸을 인수한다, 인수 논의를 몇 달째 하고 있다, 이런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가 나와서 오늘 비덴트가 이 기대감에 상한가를 갔고요. FTX는 이제 CEO가 30세라고 해요. 네. 굉장히 어린데 억만장자가 된 케이스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코인 가격이 많이 하락을 해서 여러 코인 대부업체들이 유동성 위기에 빠졌을 때 경영권 인수를 여러 시도를 하면서 주목을 좀 받은 업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빗썸 인수도 뭐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오늘 하이브가 지금 이틀째 5%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5.7% 상승을 했는데 새로운 걸그룹 뉴진스라는 그룹을 지난주에 공개를 했거든요. 이 공개 이후로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이브가 이제 첫 번째 걸그룹이 르세라핌이었는데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거든요. 네. 5월 달에 데뷔했는데 역대 걸그룹 중에서 앨범 초동 판매량 30만 장 돌파한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다음 걸그룹 공개하자마자 여기도 잘하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되고 있고요. 22일에 뉴진스의 신곡 처음으로 공개를 했거든요. 그리고 23일 날 두 번째 타이틀곡 공개하고 오늘 또 세 번째 뮤직비디오를 발표하면서 네. 신인 그룹의 기대감은 계속 더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새로운 그룹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남성 그룹, 아이돌 그룹은 팬덤을 형성하고 여성 그룹은 성공하면 광범위한 사랑을 받더라고요. 대중적인.
그런 특성이 좀 있고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게 보는데 밸류가 마음에 드는 게 없어가지고 너무 좋게 보긴 합니다. 이 업황을 제가 옆에서 보고 있으니까 장난 아니에요, 진짜. 네. 예전에 하이브가 막 주가 미친 듯이 올라갈 때 있잖아요. 네. 뭐 그 뭐라고 하죠? 그 꿈 배수? PDR. PDR 얘기 나왔을 때 막 올라갈 때 그때 우리가 하이브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지금 주가는 당연히 못 사지만 나중에 떨어지면은 하이브 참 사고 싶다. 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맞아요. 지금은 어떤가요? 좀 더 떨어졌으면 좋겠어. 아직도 멀었다. 아니 그러니까 저기 테슬라도 600에서는 접근이 가능하지만 500까지 기다렸다가 500이 안 와버렸잖아. 지금 800 갔잖아. 네.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잖아요. 이것도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진짜 좋게 봐요. 이 업종을 너무 좋게 보는데 조금 더 떨어졌으면 좋겠어. 한번 기회가 올 거야. 왜냐하면 SM을 900원대 샀던 사람이라서 그 과거를 잊지 못하는 아주 악습이 하나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믿어지세요? SM이 옛날에 시가총액 350억인가 하면서 주가 890원인가 할 때가 있어. 그때 제가 샀었거든. 동방신기라는 그룹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그랬지. 사면서 동방신기만 해도 돈이 얼마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때가 제가 짤짤이를 하던 시점. 브로커리지. 그래서 이제 네. 브로커리지를 버린 거야. 나는 이제 도저히 이렇게 해가지고 돈 못 번다. 제대로 된 회사를 잡았으면 길게 끌고 가야지 큰 돈을 벌지. 이렇게 짤짤이 해가지고 20% 30% 먹고 신난다고 팔아봐야 안 된다. 몸소 크게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네. 그때 교훈을 되살려서 뭐 하이브도 근데 하여튼 하이브 말고 SM은 이번에 가격이 많이 떨어졌었어요. PER 배수가 대략 한 20배 정도까지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괜찮은데, 이거 괜찮은데 근데 다른 싼 게 너무 많아서 여기까지는 신경을 좀 못 쓰긴 하겠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이마트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뭐 조금씩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도 2.7% 정도 상승을 했고 롯데쇼핑은 0.5% 정도만 올랐는데요.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안 요거 지금 정부가 선정한 10개 제안 중에 3개에 속하면 추진한다고 했었잖아요. 지금 투표를 저도 아까 했거든요. 아직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예, 생각보다 관심이 많더라고요. 네. 처음 요 소식이 나왔을 때 쟁쟁한 제안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9,900원에 뭐 무제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이런 거 있었는데 사실 생각보다는 굉장히 선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안에 대해서 여러 국민들이 지금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세계 안에 선정될 확률은 굉장히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실제로 어느 정도의 수혜를 볼 수 있을까, 네. 주가 몇 % 상승하는 걸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실적 애드업이 있을까, 요거는 뭐 어느 정도 반영을 다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 소식이 나오면 뭐 재료 소멸 이슈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지금 엄청 세게 하는데 이마트는 포도주로 승부를 걸어야죠. 포도주는 온라인 판매 잘 안 되거든. 네. 그리고 비싸게 샀던 것들 있잖아요. 뭐 G마켓, 이베이 코리아, 뭐 스타벅스 코리아도 있고 그런 것도 이제 상가 관련된 문제도 조금 있어가지고 네. 그렇게 참 그런 부분도 걱정이긴 합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카오 게임즈가 오늘 1%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이것도 지금 자회사가 라이언하트 있잖아요.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청구했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사실 이 지금 오딘 개발한 핵심 자회사이거든요. 여기마저 이제 이중 상장된다는 우려 때문에 장중에 좀 많이 하락을 했다가 뭐 1% 하락으로 마감은 했지만 그래도 참 해결되지 않는 고질적인 한국 시장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상장할 기업들을 상장 못하게 하는 거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자본시장을 키우는 수밖에 없는데 한국이 다른 나라하고 다른 게 우리는 농산물 국가가 아니잖아요. 기업의 국가잖아. 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부분, 즉 수출입이 GDP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압도적으로 큰 나라잖아요. 그럼 주식시장도 더 커야 돼. 전 세계 GDP 대비 주식시장 사이즈가 더 커야 돼. 예를 들어 한국 GDP가 전 세계 2.1%면 한국 주식시장은 3% 4% 이렇게까지 더 올라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뭐 이게 1%가 원체 큰 거라 좀 과하긴 하지만 어쨌든 뭐 우리가 2%의 GDP를 가지고 있는 나라라면 주식시장은 한 3%는 돼야 되지 않을까. 농산물 같은 게 없으니까 우리는 다 기업이니까. 네. 그렇게 되면 상장해도 까딱없이 잘 시장이 버틸 것 같아요. 시가총액 한 5천억 되면 거래소나 코스닥 합쳐서 한 5천억 정도 되면 뭐 이런 거 뭐 그래 들어와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뭐 지배구조 이슈
해결해야 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남아 있다 보니까 빨리 추진을 해야 될 텐데요. 이번 정부가 거래소를 좀 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거래소. 네, 서준식 교수님과 저하고의 이제 합을 봤어요. 거래소를 더 활성화해야 된다. 그러면서 또 거래소도 더 다양해져야 된다. 다양한 거래소. 사실 저도 그 얘기는 사실 2010년대 초반부터 그때도 많이 나왔었던 얘기인데 네. 뭐 이미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가 한두 개가 아니라 엄청 많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일본도 그럴 텐데 뭐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네요. 10년이 넘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공기업 개념으로 가니까 자꾸 퍼뜨리는 이건 사실 민간 기업 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상장할 수 있게 거래소를 상장하면 거래소가 자기 주가 보고 막 똥값 되면은 황당하잖아. 가격을 올리려고 노력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상장, 그 다음에 지나친 물타기를 회피하고 그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이익을 돌려주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민영화시켜서 뭐 경쟁을 유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대중교통이나 이런 공공재 성격 뭐 그런 건 아니니까요. 예, 그 약간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그 대중교통, 수도, 전기 이런 쪽은 저는 공공재 영역으로 공기업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필요하다고 봐요. 이것까지 민영하면 남미나 이런 데 보면 물을 막 마셔. 그렇죠. 예, 그건 아닌데 이거는 뭐 해도 상관이 없는 거라서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이따 연합인포맥스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